안녕하세요. 황혼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정수 씨, 62세의 실화입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술집에서 만난 그 아가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감동의 결말. 때로는 오해가 더 큰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정수 씨는 올해 62세,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 김순희 씨와 결혼 30년 차, 아들 이민호 씨 32세는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정수 씨는 퇴직 후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주로 가는 곳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술집 추억이었습니다. 그 호프집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일했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씨. 정수 씨는 처음에는 그냥 손님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이 생겼습니다. 지은 씨는 다른 아가씨들과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과도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하지 않았고 정중하면서도 선을 지키는 타입이었죠. 아저씨,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술 한 잔 드릴까요? 그래, 지은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정수 씨는 지은 씨를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착한 아이 같은데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가 정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무슨 일인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지은 씨는 울먹울먹하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 병원비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여기서 일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수 씨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지은아, 힘들겠구나. 그런데 학교는 어디 다녀? 내 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내년에 졸업인데. 그날 이후로 정수 씨는 지은 씨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손님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도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모습이 정말 열심이었어요. 정수 씨는 지은 씨가 마치 자신의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 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지은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술집에 간 정수 씨는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정수 씨는 봉투 하나를 지은 씨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하고 내 등록금이야. 아저씨, 이게 뭐예요? 내가 퇴직금 중에서 조금 떼어놨어. 내가 착실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할머니 모시고 잘 살면 돼. 지은 씨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일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해.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하면 천천히 갚으면 돼. 정말 괜찮으세요? 나도 딸이 있어. 내 딸이 내 처지였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을 거야.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술집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가끔 정수 씨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수 씨는 지은 씨를 딸 같다고 생각하며 응원했습니다. 아내 순희 씨도 남편의 선행을 알고 자랑스러워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호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떤 애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정수 씨와 순희 씨는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리고 그 주말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박지은입니다. 정수 씨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 씨였거든요. 지은 씨도 정수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을 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만난 사람처럼요. 정수 씨도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은 씨구나. 민호한테 많이 들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도와준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정수 씨와 지은 씨에게는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인사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빠가 좀 무서워 보이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지은 씨는 정수 씨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민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뭐 하고 있어?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이에요. 어머, 그래? 어느 대학? 대학교 경영학과요. 정수 씨는 지은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 씨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 씨가 정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괜찮아. 우리 둘만 아는 일이야. 민호 오빠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정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일단 지켜보자. 너희들 사이가 어떤지.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종종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수 씨와 지은 씨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수 씨는 나도 지은 씨 같은 며느리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가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지은이랑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왜 그런 소리 해? 뭔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게 편해 보여서요. 정수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추억 술집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 호프집 사장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이정수 씨 아들이야? 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 여기 단골이었어. 지은이 아가씨랑도 친했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요. 박지은 말이에요. 맞아. 여기서 일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 아이 많이 도와줬어. 등록금이며 할머니 병원비며.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은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은이가 호프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바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지은이 얘기 좀 해요. 정수 씨는 이미 들킬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지은이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술집에서 일할 때부터.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모른 척 하셨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도. 민호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정수 씨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이 왜 도움을 주었는지.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나는 그냥 딸 같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야. 그럼 지은이는 아빠가 저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아니야.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야.
나도 너희들이 사귀는 줄 전혀 몰랐어.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보고 지은 씨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오빠, 혹시 아시는 거예요? 지은아, 왜 말 안 했어?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한테 실망 끼칠까봐. 술집에서 일했던 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아빠를 왜 모른 척했어? 아버님이 저한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오빠가 알면. 지은 씨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서 수술비가 필요했던 것, 정수 씨가 마치 아버지처럼 도와준 것, 그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아버님은 저한테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빠와 사귀게 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민호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선의로 지은 씨를 도와준 것이고, 지은 씨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네요. 괜찮아, 민호야. 너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지은이를 도와주셔서. 정수 씨는 아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정수 씨가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지은 씨는 더욱 울면서 정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순희 씨도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네.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도 않고 정수 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정수 씨도 지은 씨를 친딸처럼 아꼈죠. 6개월 후 민호와 지은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 씨는 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정수 씨가 지은 씨의 손을 잡고 버질로 들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내 딸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지은 씨의 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아서 손녀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러게, 우리 지은이한테 천사가 나타났구나. 지금 지은 씨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다 갚았고 정수 씨에게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수 씨는 항상 말합니다. 그 돈은 내가 딸에게 준 거야. 갚을 필요 없어. 그래도 아버님, 저는 갚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제 지은 씨는
임신 5개월입니다. 곧 정수 씨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은아, 우리 손주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아버님이 키워주시면 정말 좋죠. 아버님 손에서 큰 아이는 분명 착할 거예요. 62세 이정수 씨와 29세 박지은 씨에게 벌어진 운명 같은 만남.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진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연이 필연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